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나면 주의해야 될 점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내가 지금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나? 내가 처벌을 받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렇죠. 그 교통사고를 처벌하는 법조항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업무상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네네. 만약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하지 않고 그렇죠. 그죠? 그냥 공소를 기각하는 맞습니다. 그런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러면 종합보험에 가입해서 교통사고 났어. 그러면 난 무조건 처벌 안 받으니까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들었을지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법에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그러면 처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때는 합의해도 네.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럼 12대 중과실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2대 중과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게 상담을 해보면 우리가 업무상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교통사고로 이제 처벌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 업무상 과실이라고 나오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 근데 일반인 분들은 선생님 저 그 일 안 하는데요? 다른 일 하는데요? 제 업무는 그게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이제 여기서의 업무는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니까 모든 게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통은 이륜차 있죠.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은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종합보험이에요. 그럼 이제 잘 정리가 되었으니까 12대 중과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 변호사님이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첫 번째는 신호 및 지시 위반이 있습니다. 신호 위반? 네, 신호 위반. 빨간불에 가는 거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경찰관이나 소방서의 지시를 위반했다거나 도로 위에 표지를 위반했다거나 그랬을 때 신호 위반이 되는 것이죠. 유턴 금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뭐 유턴했다던가. 그렇지.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영상에서 꼬리 물기 있었잖아요. 네. 꼬리 물기가 지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중앙선 침범. 이건 이건 명확하죠. 네. 중앙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렇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넘어가지 거. 마라. 밟고 운전을 해도 중앙선 침범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운전 막 하다 보면 중앙선이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막 마모되어도 히끗해. 잘 안 보여. 이럴 경우에는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흙으로 막 덮여 있다거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보인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적용을 받는 거라서 사유로 끈 중앙선 있죠? 뭐 아파트 내라든지 이런 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다음은 뭐 할 수 있을까요?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하는 겁니다.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면 중과실에 해당하는군요. 맞습니다. 한 10km까지는 괜찮은데 20km를 초과하면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날씨나 노면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비 올 때 나오잖아요. 속도를 줄이세요. 20% 감속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경우에는 20%를 감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요?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있네요. 네. 실선이나 이런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앞지르면 안 된다. 뭐 교량 위라든지 아니면 뭐 터널 안이라든지 뭐 고가도로라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운전하고 왔는데 터널을 몇 개나 지나쳤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차선을 변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 라고 하면 전과자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다음으로는요?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뭐 사실 요즘에는 잘 보기 힘든데 그래도 일단 철도가 있으면 멈추고 그리고 서행해야 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죠. 이거는 뭐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횡단보도에서 사고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해당한다. 일단은 차보다 누가 우선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렇게 일단 신호등이 있건 없건 서야 된다. 자, 요새 안 그래도 횡단보도 신호등과 관련해서 이제 운전자들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야? 우회전할 때 어디서 멈춰야 되는 거야? 안 멈추면 뭐 벌금 내는 거야?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내 앞이든 우회전해서 있든 일단 멈추시는 게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게 뭐 과태료나 뭐 이런 걸 떠나서도 그런 주의의무를 위반하여서 실제로 보행자를 쳐서 사고가 나면 이렇게 맞습니다. 중과실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문제 되는 게 횡단보도인데 당연히 보행자죠. 걸어가야 됩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보행자 아니지 않나? 그렇죠. 이거는 네. 보행자가 아니죠. 네. 차를 운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아니 그게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네. 빼박입니다. 면허 없으면 운전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네. 이건 뭐 다 할 게 없어요. 다음은 음주입니다. 음주. 음주. 이거 알코올 농도하고 상관없습니다. 음주 수치 이상이 되면 무조건 맞습니다. 중과실. 음주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제가 이제 교통사고 관련해서 많이 하니까 예전에는 음주 2진 내지 3진으로 돼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초범일치라도 단기 6개월 내지는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음주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예전처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음주를 해서 단속에 걸렸을 때는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상 맞습니다. 처벌을 받지만 음주란 상태에서 사람을 치거나 이렇게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음주운전대로 처벌받고 그렇죠. 교통사고는 교통사고대로 또 처벌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도 인도 침범이죠. 인도 넘으면 안 되죠. 차가 왜 인도로 넘어와? 그렇죠. 그건 인도 중과실이네. 그렇지. 근데 이제 만약에 차가 막 미끄러져가지고 빙판길에 아니면 뭐 다른 차랑 부딪혀가지고 올라왔어. 그게 훅 들어갔어. 이런 경우는 제외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렇죠. 의도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있죠. 이거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스나 뭐 택시 같은 거 이제 할 때 승객이 제대로 다 타고 난 다음에 가야 된다. 다 타기 전에 가면 혹시나 넘어질 수 있잖아요 밖에서. 그럴 경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승하차 도중이기 그렇죠. 때문에 승차하거나 하차할 때 우리 운전기사분들께서 네. 조금만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입니다. 이건 사실 아직도 말은 많은데 어찌됐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제 30km로 서행을 하고 주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하여 상해 결과가 일어났다. 가중하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어린이가 실제로 다쳤을 경우에는 특가법상 가중처벌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어린이라 하면 또 궁금하실 수 있어요. 몇 살까지가 도대체 어린이야? 13세 미만이면 어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성인을 쳤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있잖아요. 거기서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 그건 제외된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그냥 걸어갔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든 갑자기 나왔든 무단횡단을 했든 다 조심하셔야 된다.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화물 고정 조치 위반입니다. 화물. 우리가 고속도로나 이런 데 보면 큰 화물차들 있잖아요. 네. 제대로 고정이 안 돼서 저거 떨어질 것 같아. 뒤에서 달리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막 고무바 같은 걸로 해놨는데 네. 막 헐겁거나 과적했거나 이만큼 과적해가지고 막 네. 떨어지거나 이러면 사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화물 같은 거 실을 때 굉장히 무겁거나 철판 같은 거 있을 때는 판스프링 같은 걸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충 묶는다거나 헐겁게 묶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요것도 굉장히 주시하셔야 됩니다. 12대 중과실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거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으니까요. 반드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게 뭔지를 인식하시고 이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죠? 안 되죠. 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 오늘 잘 인식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